안녕하세요. 기사 미카엘입니다. 드디어 마음 잡고 제 봉봉이 몽돌이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작년 3월에 중고로 구입을 해서 지금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사실 처음 입양했을 때부터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일이 좀 바빠서 촬영도 촬영이지만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차 디자인부터 해서 기능이라든지 운행 성능, 또 요즘 유행하는 차크닉, 차박까지 이 미니만의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애칭을 정했는데요. 작지만 당돌하고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몽돌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차의 정확한 모델명은 미니 해치 5도어이고요. 18년 6월 등록의 19년식 모델입니다. 18년 등록 차량인데 19년식이네요. 왜 그럴까요? 생산을 18년에 했지만 19년부터 생산할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9년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 이 테일램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무리를 해서 19년식을 사야겠다 했는데, 19년식 이후의 매물을 구매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사고차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이어도 엄청 저렴하긴 했는데 저는 무사고와 키로수 적고 컨디션이 좀 좋은 놈을 찾았어요. 그래서 18년 등록 차임에도 19년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도 적당한 이놈을 딱 고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연식 안 따지고 그냥 미니쿠퍼면 된다 하고 17년, 18년식에 저렴한 매물을 봤는데, 은근히 이게 디자인을 따지다 보니까 배꼽이 좀 커졌는데, 17년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라이트가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고 끊겨 있더라고요. 또 18년식은 헤드라이트가 동그라미이긴 한데 뒤에 테일램프가 유니온잭이 아니고, 그리고 20년식부터는 또 기아 노브가 예쁘게 바뀌는데 더 이상 욕심부려서는 끝도 없겠다 싶어서 이 정도로 나름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니쿠퍼 하면 색상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색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빨강, 주황, 노랑이 너무 예뻐 보이긴 했는데, 사실 제가 나이도 좀 있고 해서 화려한 색깔로 가기엔 좀 그랬어요. 조금 덜한 파랑이나 녹색도 있었는데, 파랑은 좀 흔한 것 같고 녹색은 뭔가 금방 질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아이보리색은 여성한 느낌이 들어서 패스했고요. 저는 귀엽게 생겼지만 나름 카리스마가 있어서 저의 성향에는 검정색이 좀 잘 어울렸는데, 이게 중고 매물에서 찾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색상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차분하고 고풍스러운 느낌도 주기도 하고, 또 19년식에만 나오는 유일한 컬러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려고요. 미니에서 정의한 컬러 네임은 에메랄드 그레이인데요. 카키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그레이인가? 앞모습 보겠습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쓴 미니의 전통적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랑 안개등도 동글동글합니다.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취향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27살 때 첫 차를 가졌었는데 그때는 취향이 오프로드였어요. 그래서 코란도를 탔었고, 그 이후부터는 세단이 또 눈에 들어와서 카리스마 디자인의 정석 기아 K 시리즈를 탔는데, 왜 갑자기 미니쿠퍼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컴팩트하면서 디자인이 예쁜 걸 원했어요. 제가 2.5톤 화물차 일을 하면서 골목골목 많이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보상심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우리나라가 도로 사정도 그렇고 약속 장소에 갔을 때 주차 장소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차를 사서 골목도 슉슉 다니고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말자 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차를 한번 바꾸면 5년 이상을 못 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몇 개월만 지나면 더 멋진 디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차 볼 때 디자인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국산차가 특히 그러는데 풀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도 완전 다른 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산 차가 순식간에 옛날 차가 되어버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싫었어요. 근데 이 미니쿠퍼는 이 클래식한 감성, 이 자체가 이 차의 컨셉이잖아요. 로버 미니부터 해서 1세대, 2세대 모델까지 지금 밖에서 발견하면 썩차다 라는 느낌보다 와 정말 클래식하고 예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사랑스럽게 되는 아이러니한 차인 거죠. 그래서 이놈이면 5년 이상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우선 이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엠블럼 보실게요. 엠블럼 같은 경우도 세대에 따라 계속 변화가 있는데요. 19년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요즘 나오는 블랙 엠블럼보다도 이게 훨씬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에는 이렇게 안개등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시동을 켜면 데이라이트가 당연히 켜지잖아요. 근데 이 안개등의 절반 윗 부분도 상시로 켜져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안개등 버튼을 눌러줘야 켜지는 건데요.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동 키면 동그라미만 딱 켜졌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 옆모습 한번 봐볼게요. 이 모델은 5도어 모델이라서 뒷좌석에도 문이 있고 3도어에 비해서 길이가 16cm 더 길어요. 3도어에 비해서 미니의 감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컨트리맨이나 클럽맨에 비하면 확실히 미니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실용적인 면까지 더해서 저에게는 이 모델이 딱이었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은 15인치인데 이 모델은 하이트림 모델이어서 16인치이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하이트림 모델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하이트림으로 가야지 많이 있어서 거기서도 조금 무리를 하긴 했어요. 이제 뒤에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19년식으로 선택한 이유인 이 유니언잭 테일램프가 있고요. 가운데 엠블럼이 깜찍하게 있네요. 이 부분도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17년식까지인가는 실버예요. 요즘엔 크롬을 다 없애고 다 블랙으로 가는 추세이긴 한데, 저는 또 반짝거리는 게 너무 없으면 심심하고 산뜻한 느낌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나름 크롬이 있어야 약간 고급진 느낌도 조금 더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크롬 주기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 꾸미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차는 지금 1년이 되었는데도 스티커 하나도 안 붙였거든요. 미니 오너라면 무조건 한다는 고배지조차도 안 달았어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그런지
오히려 이 상태로 두는 게 깔끔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꾸며도 아주 멋들어지고 예쁜 거 많이 보긴 했어요. 자,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면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짝이 보통 중형 세단만큼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임 설계도 단단하고 짱짱하게 되어 있고 에어백도 8개나 있어요. 그 외에도 어드밴스드 브레이킹, DSC, DTC, ELDC, 럼플렛 타이어 등 안전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눈에 보이는 옵션들에만 치중하고 감탄하는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반면 성능이라든지 안전사양에서 더 뛰어난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옵션이나 디자인 성능으로 서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산차, 수입차, 큰 차, 작은 차를 떠나서 내 성향에 맞는 차를 고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미니 쿠퍼에서 한국인의 취향이 맞지 않는 옵션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시트 조작이 수동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열선은 3단계 조절로 있는데 엉쿨, 엉차라고 하는 통풍 기능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반스에 땀 찹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족냉증이 있어서 핸들 열선이 필수인데 그 기능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거액 55만원을 투자해서 따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핸들도 푹신푹신하고 흰색 스티치도 들어가면서 더 스타일리시해졌어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없어서 따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원래 글로브 박스에 넣어놨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밖으로 뺐네요. 한국인들이 원하는 필수 옵션이라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옵션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 좋은 옵션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HUD도 있고요. 썬루프도 1열, 2열 나름 파노라마로 장착되어 있고 시트 안장도 허벅지 길이에 맞출 수 있게 연장이 되고요.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로 전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이얼과 버튼이 있어서 운행할 때 굳이 위험하게 화면을 보면서 터치할 필요 없이 오른손의 감각만으로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니 터치도 됩니다. 또 모든 창문이 원터치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운전석만 되거나 조수석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창문이 원터치가 된다는 거. 또 이 미니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놓으면 후진으로 주차할 때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각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차 라인을 볼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또 시동이 다 꺼진 상태에서 밖에서 리모컨 조작으로 썬루프를 포함한 모든 윈도우를 열거나 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당연히 되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또 살펴볼게요. 여기 콘솔 박스가 아담하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차나 소형차를 보면 팔걸이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렇게 콘솔 박스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도 있어요. 물론 잘 쓰지는 않지만 긴급 상황에서 가끔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앞에
USB-A 단자가 2개 있고요. 지금은 한쪽은 USB 음악을 듣고 다른 한쪽은 휴대폰 충전할 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자랑할 만한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 때 블루투스 연결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스트리밍을 쓰게 되면 핸드폰으로 내비를 틀어놨거나 전화가 왔다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음악까지 듣거나 하면 휴대폰 배터리도 그렇고 뭔가 운전에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저같이 멀티플레이가 힘든 사람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한번 내서 듣고 싶은 음악들을 이 하드에 넣어두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재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디스크에서 재생되는 거니까 인터넷이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요.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스트리밍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트리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갑자기 신곡이나 갑자기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거나 할 때는 스트리밍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요소 중에 하나인 무드등들이 이렇게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자랑하고 싶은 옵션이 있는데요. 독립 환풍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틀잖아요. 근데 시동 끄기 전에 미리 에어컨 동작을 끄고 히터를 틀어서 곰팡이균을 없애야 나중에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미리 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은 시동 끌 때까지 시원하게 에어컨 쓰고 내릴 때 독립 환풍 기능을 키면 지가 알아서 내부에 히터 작동을 시켜서 곰팡이균을 없애줍니다. 그럼 당연히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고 위생적이게 에어컨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노라는 국산차보다 옵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데투더박. 단점이라 하면 차가 작아서 누군가를 태우거나 많은 짐을 실어야 할 때 불편하고 핸들이 무거워서 팍팍 돌려야 할 때 좀 힘들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태울 일도 거의 없고 짐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무거운 것은 물론 주차할 때나 갑자기 유턴해야 될 때 좀 힘들긴 한데, 고속주행 할 때는 이 무거운 핸들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긴 하거든요. 그리고 승차감 언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3세대에 와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국산차도 경차나 소형차 같은 동일 배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미니쿠퍼가 더 좋아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2부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짐을 많이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2열이 완전히 접히기 때문에 큰 짐도 실을 수 있어요. 오히려 보통 세단보다 짐 싣기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저 같은 솔로 말고 신혼부부도 많이 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도어는 몰라도 이 5도어는 뒷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카시트를 설치해 놓고 아이를 둘까지 태우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계신 분들도 봤고요. 하지만 3도어는 많이 불편하겠죠. 또 이게 뒷좌석이 좁긴 한데 키가 180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탈 수 있거든요. 물론 잠깐 시내 어디 돌아다닐 때의 조건이고, 여행 간다 그러면 꼭 앞에 2명만 타셔야 됩니다. 2명까지는 일반 승용차처럼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장점은 좁은 길 다닐 때랑 주차할 때, 그때는 정말 잘 골랐다고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하게 돼요.
또 운행면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은 차인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2부 영상에서 운행 감성부터 기능, 성능, 연비, 승차감 등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 차크닉이나 차박 컨텐츠도 만들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차에서 하는 차박 궁금하고 기대되지 않나요? 차크닉은 많이 해봐서 나름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차박하려고 또 준비해둔 장비도 있어요. 아무튼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사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